달러 1,500원이 되면 내 월급이 30% 증발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기업에는 호재다. 기업 실적에 긍정적이다. 정말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개인의 삶, 기업의 생존, 국가 경제 전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위험 구간에 진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 생활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수입 국가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사료, 비료, 심지어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까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럼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기름값이 오릅니다.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수백 원씩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마트에 가보세요. 라면 한 봉지, 빵 한 개, 우유 한 팩, 모든 게 조금씩 비싸져 있을 겁니다. 요즘 물가 좀 올랐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매달 장을 볼 때마다, 외식을 할 때마다 명확하게 체감되는 생활비 압박이 시작됩니다. 고깃값은 어떨까요? 수입 소고기는 당연히 오르고 국내산도 사료값이 오르니까 결국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라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환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기업들도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 임금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오히려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생깁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같은 월급을 받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더 적게 먹고 덜 쓰고 저축이나 노후 준비는 미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율 1,500원 시대가 만드는 조용한 서민 붕괴입니다.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가족 여행으로 일본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동남아는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자녀 유학을 보내려던 가정은요, 1년에 수천만 원씩 비용이 더 듭니다. 어학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직구도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 사면 저렴했던 시절 기억나시죠?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관세에다 환율까지 더해져서 가격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국민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제 기업과 금융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완제품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봅니다. 해외에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기업은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 반도체, 배터리가 필요하고 이중 상당수가 수입품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희귀가스, 실리콘 웨이퍼, 각종 화학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도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런 원자재 비용이 동시에 오릅니다. 글로벌 경쟁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 가격이 환율 덕분에 싸졌다고요? 경쟁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 베트남, 대만 모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환율로 얻은 이익은 원자재 비용 증가와 가격 경쟁으로 상쇄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기업은 환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고 전문 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손해를 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부채입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달러로 빌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25% 늘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억 달러를 빌린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환율 1,200원일 때는 1,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500억 원이 됩니다. 300억 원이 더 생긴 겁니다. 갚아야 할 돈이 저절로 늘어난 거죠.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달러로 이자를 내야 하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훨씬 많아집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자를 줄입니다. 신규 채용을 미룹니다. 심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신용등급도 문제입니다. 부채 부담이 커지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등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내려가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위험해졌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식을 팝니다. 채권을 팝니다.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서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몇 %씩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고 손절매가 이어지고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 지옥에 빠집니다. 연기금도 손실을 봅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국가, 경제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 리스크 구간으로 인식되는 수준입니다. 국가 신용등급 들어보셨죠? 무디스, S&P, 피치 같은 기관들이 매기는 등급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이들은 한국 경제를 다시 평가합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경상수지가 악화됐다, 외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전체의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모두가 비싼 이자를 물게 됩니다. 이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외환보유액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많으니까 괜찮다는 말 종종 듣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 9위권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외환보유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계속 쓰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간 시장을 방어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는 수단입니다. 만약 시장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면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아도 환율은 계속 흔들립니다.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위기입니다. 그때 환율이 2,000원을 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 1,500원은 과거 위기 시기와 겹치는 숫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외환위기가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때보다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숫자가 위기의 문턱에 서 있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경상수지도 중요합니다. 수출해서 수입을 뺀 값이 경상수지인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급증합니다. 에너지, 원자재를 계속 수입해야 하니까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외환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환율은 더 오릅니다. 또 다른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통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해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우리가 환율을 관리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 에너지 가격 안정화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이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1997년의 교훈이 뭡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부채 구도를 점검하세요. 달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원화 대출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소비 구조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고용도 불안해집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산 배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일부 자산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공포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건 더 위험합니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러 환율 1,500원이 가져올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력의 경고등입니다. 공포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